평반지와 변형 만들기 그 실습을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책상이 먼저 필요하겠는데요. 세공용 책상이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4인용 책상이 있고 2인용 책상이 있고 또 이렇게 앞에 보시는 것 같이 1인용 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용 책상도 이쪽 우측에 있는 것 같이 책상 서랍이 있는 것과 또 없는 것, 또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 앞에 쪽으로 평면 쪽으로 나와서 4인이 앉아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상을 보게 되면 보통 이 통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약 4, 5cm 되는 통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충격을 흡수하게끔 해주고요. 거기에 책상에 이제 부착되는 것이 바로 책상재 또는 태장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태장대를 문고리 해가지고 이렇게 끼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보게 되면 서랍이 보통 한 개라든가 두 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줄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앞에 쪽에 있는 것이 양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루라든가 이런 금속 가루를 모아서 쓰레바지에 받아가지고 다시 용해하면은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반지와 변형 만들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평반지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공구가 있겠죠. 그래서 책상, 물론 책상대도 있고 지금같이 단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망치 종류가 있습니다. 꼭두망치, 외망치, 가죽망치, 또는 나무 망치, 또는 반지봉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톱대와 실톱날 이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 금속 가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쪽에 보시게 되면 집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집게 또는 벼림 집게, 소 집게, 또 커터, 또는 도장 찍는 집게, 또는 세발 집게 등등 여러 가지 공구가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거는 이제 갖추어져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또 지금 이 평반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지금 기본적인 공구 외에도 이제 용해 공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먼저 그 은을 먼저 용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용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개인 불대가 되겠는데요. 우선 손잡이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혼합실이라 그래서 산소와 가스가 혼합할 수 있는 길이 되겠고, 끝에 부분이 팁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줄이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고, LPG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색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해 기구에서는 이러한 철판이 필요한데, 먼저 그 접시 도가니가 있어야 되겠죠. 예, 접시 도가니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접시 도가니가 이렇게 약간 소형 접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용해하기 위해서 접시 도가니를 엎어가지고 3개 정도를 이렇게 놓고요. 여기다 접시 도가니를 올려 놓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집게로 잡아가지고 집게를 잡아서 용해가 다 되면 이렇게 집게로 잡아서 끌어가지고 이렇게 골판세라는데, 여기가 골판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는 골세다, 골판세다, 똑같은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좁은 공간이 있는 반면에 조금씩 넓어진, 또 아주 넓은 이런 판재를 늘릴 수 있는, 골에다가 부을 수 있는 이렇게 골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시 도가니도 약간 그 주물용하고 우리 그냥 세공용하고 약간 틀리는 것이 있는데, 또 이 도가니에다가 커다란 도가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려서 고정시키는 이러한 도가니 집게도 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은을 용해를 해야 되는데, 은을 약 한 18.75g, 약 한 5돈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접시 도가니에다가 일단 붓기 전에 먼저 도가니를 예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도가니가 깨지지 않는,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토치 불 키우는 방법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적으로 LPG 가스를 조금 열어내고요. 밸브를 조금 열어서 나이탑에서 이제 불을 붙이게 되는데,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스니까 불이 잘 붙겠죠. 그래서 이 총 길이도 약 30에서 약 40cm 정도 되는 그 길이를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이 가스만 가지고는
은을 용해할 수가 없습니다. 961도까지 열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해를 시키려면 가야 되니까 이때에 산소를 천천히, 앞에 있는 산소를 천천히 틀어주게 되면 얘 불꽃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스 바잉 불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산가스를 조금만 줄여주고요. 산소를 하게 되면 요 끝에 부분에 중앙 부분에 여기 끝에 부분이지만 중앙 부분이 요 끝이 이걸 백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온도가 가장 강한 부분이죠. 온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시 도가니를 어느 정도 천천히 200에서 300도 정도로 천천히 예열을 한번 해주고요. 예열을 한 상태에서 은을 약 한 5돈 정도 되게 되는데 이 은을 접시 도가니에다가 이렇게 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은을 넣어놓고 나서 여기에다가 약간 제가 칠한다는 것이 있었죠. 첨가시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붕사입니다. 붕사는 조금 많이 부었는데요. 붕사를 소량으로 조금 넣어주게 되면 은을 빨리 녹게 하는 촉매 작용도 하고 그 다음에 접시 도가니와 은이 막을 형성을 시켜줘서 눌러붙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약 한 10cm 정도 공간을 두고 나서 열을 가하게 되면 지금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 지금 변하는 약간 용해가 되는 이 과정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약간의 그 시간을 두고 열을 가하면 지금 은이 용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은이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 지금 변하고 있죠. 지금 이거 보이죠. 그래서 이거 불꽃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가하게 되면 은이 계란 노른자 같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뭉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용해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때입니다. 요럴 때 같이 계란 노른자같이 동글동글하게 할 때가 완전히 용해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때에 집게로 잡든가 이런 집게로 잡든가 옆면을 또는 흰색 크드란 것을 잡아가지고 요때에 살살 잡아서 같이 이동해 와야 됩니다. 골판색까지 같이 이동해 와야지 떨어지면은 은이 금방 굳어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은의 용이 녹는 점이 961도까지 열을 가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접시 도가니 앞에 부분을 열을 집중적으로 가하면서 같이 와가지고 제가 1, 2, 3 세 번째에다가 한 번에 서서히 이제 불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붓게 되면 은이 지금 녹인 것이 이렇게 골판새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자체를 다시 한번 놓고 열을 조금 더 가는가 기포가 잡혀 있는가 잘 용해가 됐는가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로 이런 일반 물에다가 이렇게 냉각시키게 되면 은을 용해하는 방법이 이제 끝난 거고요. 끝난 상태에서 이제 산소 토치를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킬 때와 다시 반대입니다. 이때에는 산소를 먼저 꺼주고 그 다음에 가스를 앞에 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잠가 주시면 용해하는 것이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은을 용해가 됐으면 이것은 이제 옆에가 단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루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엠빌이라고 그러죠. 세판입니다. 여기가 일반적인 나무, 통나무로 된 건조된 통나무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세판을 여기 세기로 해서 박아가지고 움직이지 않게끔 그래서 여기서 단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조 작업할 때에는 벼린 망치를 쓰게 되는데 지금 망치가 제가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일자로 되어 있는 것은 꼭두 망치라고 해서 주로 이제 남성들이 이제 쓰기에 조금 편하고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은 한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뒤쪽으로 때리는 단조 작업하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도 물론 꼭두 망치지만 그 중에서도 외망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손으로 잡고 이거를 금속을 지금 제가 하는 방법까지 똥똥똥 이렇게 쳐주고요. 이렇게 단조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끝에 부분이 약간 동구스름하기 때문에 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다시 뒷면으로 때려서 여기는 납작한 부분인데 이 끝에 부분이 완전 납작한 것이 아니라 끝에 부분이 약간 볼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에 상처가 덜 나게, 흠집이 덜 나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단조 작업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이 외망치로 했을 때는 이렇게 앞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단조 작업을 합니다. 망치 작업 해주고요. 또 옆면에도 한 번 더 이렇게 골짓기를 해주고요. 네, 이렇게 하고 나서 뒷면으로 다시 납작하게 평면을 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는데, 제가 이제 이걸 금속을 늘릴 때에 2 곱하기 6mm라고 이렇게 얘기도 했고, 그래서 그 2 곱하기 6mm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냥 정사각형으로 스퀘어로 보통 5 곱하기 5 이 정도 만들어주고 나서 다시 한 2mm, 5mm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조 작업을 수시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속도 지금은 요거는 지금 순수하는 순운이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손이 울려가지고 손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 손이 아플 경우에는 이러한 벼림 집게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단조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다. 쉽게 좀 더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단조 작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금속을 연속적으로 계속 단조 작업을 하게 되면 금속이 경화가 돼가지고 딱딱해져가지고 잘 늘어나지가 않고 그 다음에 깨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환원시켜줘야 돼서 이때는 이제 우리 개인 책상에 있는 개인 불대로 열 처리를 한번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스와 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선적으로 틀 때에는 가스를 먼저 틀어가지고 불을 붙이고 나서요. 가스로 불을 붙이죠. 불을 붙이고 또 산소를 서서히 틀어서 불꽃을 조정을 한 다음에 약간 지금 제가 세게 해서 이제 자꾸 꺼지는 현상이 있는데 가스가 약간 커서 그렇습니다. 네. 예, 적당한 불꽃이 됐습니다. 여기 핀셋으로 여기를 양쪽으로 핀셋을 잡아서 기르면 약간 이게 틀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핀셋을 잡아서 열 처리를 서서히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열 처리할 때도 이렇게 수평적으로 놓지 않고 약간 앞면을 약간 경사지게 약 한 15도가량 경사지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 열 처리를 하게 되죠. 가스 토치보다는 아마 그 개인 불대가 열칠하는 그 시간이 약간 더 걸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요거를 열 처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앞에 쪽엔 거의 다 됐으니까 이제 조금씩 움직이면서 중앙 부분, 뒷면 이렇게 다 열 처리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금속이 경화됐던 것이 다시 풀어져 가지고 연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열 처리가 다 됐으면 다시 산소를 끄고 가스도 끄고 이렇게 물단지에서 이렇게 금속을 식히고요. 그 다음에 물기를 수거 없는 그런 데에서 이렇게
물기를 제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 처리가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망치로 꼭두망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단조 작업을 하게 되죠. 이렇게 돌지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뒷면도 이렇게 때려주게 되는데 이때에 버니아 캘리퍼스로 다음에 이제 그 버니아 캘리퍼스 측정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다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버니아 캘리퍼스로 재서 보통 한 5mm에서 한 5mm 정도 되는 5mm 정도 되는 요 정도 두께급만 되게끔 일단은 망치 작업으로서 늘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열 처리를 또 하게 됩니다. 자, 이제 5mm 정도를 이제 먼저 노라 작업을 해서 아병기로 해가지고 늘려야 되는데 이 아병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게 되면 이 노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동기 노라거든요. 버니아 캘리퍼스가 있고 이쪽에 스위치가 왼쪽과 오른쪽 있습니다. 돌아가는 게 있죠. 왼쪽, 오른쪽 있는데 이거는 어느 방향에서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 부분은 평면을 늘리는 것이고요. 평면을 늘리는 것이고 이쪽 골이 마른 목골로 되어 있는데 위에도 마른 목골 V자, 밑에도 V자, 이렇게 거꾸로 된 V자, 정확한 V자. 그래서 마른 목골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지를 틀었을 때 정사각형이 나오는 것인데 여기 제일 위에 우측에 있는 부분이 바로 골이 가장 큰 골, 그 다음에 두 번째 골, 여기 왼쪽으로 앞에로 보게 되면 바로 여기가 3번이 아니고 이쪽 끝에가 3번입니다. 3번, 4번, 5번. 다시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2mm, 6mm 늘리기 위해서 평반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위에 손잡이를 돌려주게 되면 왼쪽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게 되면 밑에 노라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가만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은 계속 돌려주게 되면 공간이 위에 부분으로 살살 올라오거든요. 예, 올라오는 면이 나타나죠. 다시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다시 축소가 돼가지고 밀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은 평면할 때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은 사각으로 약 한 5mm 정도를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모서리 부분은 지금 단조 작업한 걸 가지고 여기다가 좀 넣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오른쪽으로 계속 돌리게 되면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니까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입구에다가 놓고요. 이제 왼쪽으로 돌려서 이 손잡이가 놀라의 손잡이가 조종 나사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이제 고정을 시켜주고 나서 스위치가 앞에 부분과 뒤로 가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때는 스위치를 밀어가지고 이렇게 틀게 되면 그대로 밀려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90도 한번 꺾어가지고 90도 꺾어서 한 번 더 집어넣고요. 뒤에서 닫고 또 이것을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 공간이 한 번에 한 바퀴씩 돌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 3분의 1씩 한 바퀴를 3등분 나눠서 3분의 1씩 조금씩 졸여주게 되는 거죠. 한 번에 많이 졸여주게 되면 이 금속이 조금 불량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늘려주는 거고요. 이쪽에서 다시 한번 두 번째 넣고 다시 한 3분의 1밖에 돌려주고 금속을 모서리를 위로 향하게 해서 이렇게 늘려주게 되죠. 여기서 연속적으로 지금 하면서 조금씩 틀어졌는데 이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이때 넣을 때에 우리가 장갑이라든가 또는 이 금속을 핀셋으로 잡는다든가 이러면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에는 항상 맨손으로 이 금속을 잡아서 늘려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조금 줄이게 되는데 지금 맨 끝에 부분이
지금 더 이상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1번의 순서는 그대로 다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2번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1번이 거의 다 끝났어요. 더 이상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손잡이가.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스위치를 껐다가 다시 켜도 되고요. 아니면 킨 상태에서 되는데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다시 조금씩 풀어냅니다. 얘를 1번에서 끝났으니까 2번으로 바로 집어넣게 되면 마른 목골로 나오거든요. 마른 목골. 길은 마른 목골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포인트가 맞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얘를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2번에 들어가서 지금 다시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더 이상 안 돌아갈 때가 요게 이점이 정확히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스위치를 넣어서 이렇게 늘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도 제가 지금 원하는 사이즈가 5 곱하기 5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5mm, 5mm 되는가 대충 지금 거의 5mm 정도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늘려주게 되면 이제 롤라 작업의 사각은 이제 끝난 것이고요. 이 자체에서 이제는 평면을 잡아야 되거든요. 두께가 2mm, 넓이가 6mm. 그렇다고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들은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쪽의 평면, 양 사이드는 고를 사각을 잡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평면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계속 틀게 되면 공간이 약간 좀 올라오면서 이 금속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지금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 놓고 다시 왼쪽으로 돌려서 얘가 조정 나사가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돌려주고 나서 스위치를 넣게 되면 이제 평면이고 일정한 평면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줄여주고요. 다시 3분의 1 밖에 돌리고 또 줄여주고. 그래서 이때도 수시로 이 넓이와 그 다음에 이 두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한 2.8mm 정도가 나오는데요. 넓이는 약간 더 늘어나면서 한 5mm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지속적으로 롤라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